며칠 전 우연히 KBS에서 오래전 방영된 조선시대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 지도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됐습니다. 영상 제목인 현대지도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대동여 지도의 정확성에서 알 수 있듯 1861년 제작된 대동여 지도와 현재의 우리나라 지도를 비교하며 김정호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서도 19세기 중반에 탄생한 이 지도에 대한 경외심을 표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일부 댓글에서도 엄지척을 팍팍 날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대동여 지도의 위대함을 배워오며 자신도 모르게 조선시대에 대한 환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기에 김정호의 일생을 각색한 고산자 대동여 지도라는 영화가 나오기까지 했겠죠. 한국인이 이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지도가 제작된 1861년, 과연 당시 세계적 관점으로 봤을 때 대동여 지도는 엄청난 업적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인의 자랑인 이 지도가 만들어진 1861년 그해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몇몇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1861년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북부군의 승리로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2월 국가통계 포털 기준 5,142만 1,479명입니다. 통계청은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인구를 면밀히 조사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장 최근엔 2020년에 실시했고, 다음 실시 시점은 2025년인데요.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이 수준 높은 인구조사를 최초로 실행한 때는 일제시대인 1925년 10월 1일이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5월 1일 총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지금과 같은 인구 통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조선의 조정은 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인구 집계의 불안정성과 누락 등으로 정확한 인구를 알 수 없었으며, 현재도 학자들마다 조선시대의 인구를 예측치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진 1861년 당시 세계 최강국 영국에선 그해 4월 7일 현재 우리 정부의 인구주택 총조사와 같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영국은 이미 1940년 인구법을 제정하여 대동여 지도가 나오기 20년 전인 1841년 6월 6일 현대화된 인구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기예보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에 현대인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기상예보를 체크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일기예보는 1861년 8월 1일 현재도 발행되고 있는 영국의 유명 일간지 더 타임즈 지면에서 세계 최초로 게시됐습니다. 그날의 일기예보는 런던의 온도는 16.7도이자 남서풍이 불며 리버풀은 16.1도이고 매우 흐리며 남서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대도시만이 아닌 스코틀랜드 북부의 나일른과 남부의 포츠머스 그리고 도버는 흐릴 것으로 예측했고, 영국을 넘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영상 21도로 예상했으며, 거기에 더해 덴마크의 코펜하겐, 프랑스의 브레스트 그리고 바이온의 기상 정보까지 제공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이자 대항해 시대 세계 곳곳을 배를 통해 바다를 누비며 기상 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로버트 피츠로이는 1854년 8월 1일 현대화된 기상 시스템을 관장하는 영국의 기상청인 맷 오피스를 설립했습니다. 당시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영국 해군과 육군을 위해서만 기상 정보를 제공하던 영국 기상청은 설립 후 1년 뒤인 1855년부터 1860년까지 5년 동안 영국 본토 해안에서 7,402척의 배가 난파되며 7,201명의 수많은 목숨이 잃는 것을 보고 1년 뒤 영국 내 항해사와 어부들을 위해 1861년 세계 최초의 일기예보를 신문에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로버트 피츠로이 제독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며 종해기원을 집필하는 데 큰 영감을 준 남아메리카와 태평양 측량조사인 두 번째 항해에 이용됐던 비그로의 함장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됐던 영국의 10파운드 지폐 뒷면에는 로버트 피츠로이 제독의 비글호와 찰스 다윈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금융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된 코스피나 코스닥의 주식을 많이 거래하실 텐데요. 한국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대동여 지도가 제작된 같은 해인 1861년 10월 25일 캐나다에선 토론토 증권거래소가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100여 년 앞서 증권거래를 시작한 캐나다도 1611년 세계 최초로 주식거래를 시작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비하면 250년이나 늦었던 것입니다. 2022년 시가총액 기준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세계 11위, 한국거래소는 16위입니다.
이렇게 1861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일을 봤는데요. 우리가 보물 850호로 아끼는 김정호의 지도가 제작됐을 때 이미 서양 세계는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는 것들을 그 당시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1861년 전후 비슷한 시기 이씨 왕조가 통치하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작은 한반도 지도를 만들고 있을 당시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863년 12월 고종이 조선의 26대 군주로 즉위할 당시 같은 해 1월 영국의 수도 런던엔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지하철 1호선이 1974년 8월 15일 개통됐으니 영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무려 111년 7개월 4일 앞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부산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박람회 기구가 두 가지 형태로 박람회를 구분하는데 대전과 여수 엑스포는 주제가 정해져 있고 행사 기간이 3개월짜리인 인정 엑스포였다면 개최를 희망하는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는 기간도 6개월에 모든 분야의 주제를 행사할 수 있는 등록 엑스포로 더욱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지기 10년 전인 1851년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세계 최초의 엑스포인 1851년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석재와 벽돌은 전혀 쓰지 않고 당시로서는 최신식 공법인 철골 구조와 유리를 함께 사용해서 말 그대로 수정으로 둘러싼 궁처럼 생긴 우리말로 수정궁, 공식 명칭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라 불리는 박람회장을 만들었습니다. 개최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식민지 인도, 그리고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관까지 있었는데 전시된 물품만 13,000개가 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팩스의 원조격인 프레데릭 베이크웰의 팩스 기기가 작동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박람회를 공식 후원한 업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는 세계 최초의 청량 음료 브랜드인 슈엡스였습니다. 한반도 땅에선 수천 년간 우물 또는 강물을 포마시다 1908년에서야 처음으로 상수도 시설이 생겼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 당시 그냥 물이 아닌 청량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런던 박람회가 끝나고 수정궁을 해체 후 런던 남부 시드넘 공원으로 옮겨 다시 재건립하며 공원 이름도 크리스탈 팰리스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그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축구팀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그렇기에 팀 엠블렘에도 수정궁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진 1861년과 그 전후 시기 세계에서 일어났던 몇몇 사건 등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던 나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 김정호는 이렇게 후진적인 조선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인물임에 틀림없고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지만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세계 속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위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당시 세계 평균에도 한참 미달인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조선시대에 당신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보고 누군가 정해놓은 환상에 가득한 역사가 아닌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과거를 돌아봤으면 합니다.